생물 파트 질문 하나 있는데 왼손잡이였답니다. 뭐 많이 계시죠. 근데 하도 많이 혼나다 보니까 밥 먹을 때든 글씨 쓸 때 많이 혼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른손잡이가 됐고 시간 지나고 지금 다시 왼손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태어날 때 왼손잡이였는데 이게 기능이 퇴화된 건가? 이런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바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을. 아, 우리는 바른손이라고 바른손수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이 손잡이는 우리 뭐 모든 특징은 다 그렇잖아요.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전자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환경에 선택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오른손잡이 비율이 한 80%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많을까? 근데 우리가 손잡이를 생각하려면 일단 직립보행, 두 발 걷기를 해야 손이 생기잖아요. 그럼 손이 생긴 다음에 선호도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유인원들은 어떨까? 유인원들도 왼손으로 사람 말고 어떨까? 그래서 아. 걔네는 완전 직립보행은 아니니까 네 발로 이렇게 할 때는 잘 모르겠고 섰을 때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걸 관찰해 보니까 5대5래요 거의. 왼손 오른손? 네, 거의 5대5래요 선호하는 게. 아. 그렇다면 우리도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은 5대5였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쏠림이 있을까? 그 다음에 실험은 이런 거를 해봤대요. 유물 나오잖아요. 고대 유물. 옛날 유물 한 다음에 그걸 주고 현대인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한테 한번 이거 만들어 달라고 이거 이렇게 그럼 이제 깎는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걸 본 다음에 왼손 오른손 이렇구나. 알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유물을 쭉 하다 보니까 한 60만 년 전부터 오른손잡이가 만든 것 같은 유물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차이를 모르겠는데 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서 하나의 가설인데요. 네. 그 시기가 언어,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이런 발화 언어가 되는 시기랑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네. 항상 우리가 왜 왼쪽 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관장하고 네. 오른쪽은 왼쪽을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보통 이제 언어 영역이 왼쪽이 뭐 많다고 그러는데 왼쪽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왼쪽 뇌에 발달되는 게 좀 가속화되면서 오른쪽 오른잡이의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 후로 이제 문화적 이게 주가 되니까 문화적인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분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항상 뭐 왼쪽은 뭐 언어 오른쪽은 그런 얘기 하는데 뇌라는 거는 주가 그렇다는 거고 왼쪽 뇌 오른쪽이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소통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2019년인가 PNAS에 나온 논문에서 있는데요. 대학생들 인문계열, 이공계열 놓고선 이런 실험을 했대요. 도구를 주고 뭐 우산, 뭐 이렇게 포크 막 준 다음에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가장 창의적인 걸 만든 거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MRI로 활성 부위를 찍었는데 가장 차기적으로 한 사람들 순서를 쭉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일수록 MRI가 뇌의 전 분야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 그로 창의성 이런 거는 정보를 교환하면서 뇌가 활동하는 것이지 특정 그런 건 아니다는 결과도 있어요. 따라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그냥 타고난 거 있고 이렇게 쏠림이 된 거는 아마도 언어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게 들려요. 그 얘기를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런 통계 자료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작가 중에 오른손잡이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지 언어가 그것도 궁금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땐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란 뜻도 그렇고 바른 손이라고도 하고 영어에서도 이게 right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이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땐 저희 반에 왼손잡이가 분명히 있는데 딴 건 몰라도 일단 밥을 먹거나 글씨를 쓰는 건 무조건 오른손으로 강압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 시험 감독 들어가면 왼손 쓰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이런 통계 자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각 나이별로 글씨와 밥을 먹을 때 어느 손을 쓰는지를 통계를 모으면 그럼 우리 사회에서 다름에 대한 차이에 대한 용인이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저 2주 전에 정확히 그거였어요. 2주 전에 시험 감독 들어가면서 애들 1시간 반 동안 서 있어야 되니까 심심해서 시험 감독을 했다고요? 네, 대학원생이니까. 그래서 77명 중에 왼손잡이가 몇 명이지? 쭉 보다가 남자의 2명만 왼손잡이인 거예요. 남자애만. 남자의 2명만. 알로아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팔짱을 한번 끼워보실래요? 이렇게 팔짱을 팔짱 한번 끼워보세요. 이렇게 팔짱 어떻게 끼나 보게. 어느 손이 어느 손이 위로 올라갔어요? 오른손인데요, 저? 저도 오른손. 이게 그 영향이. 아니 저는 왼손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오른손이에요. 저도 오른손이에요. 저는 오른손잡인데도 이것도 그 어느 그러니까 손은- 저는 이거 그냥 테스트를 해본 게 저는 늘 되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그동안 쭉 제가 경험한 왼손잡이신 분들은 더욱 다 양손잡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양손을 다 쓰면서 밥 빨리 먹어요. 네, 그러니까 저 굉장히 부러웠던 게 저는 철저한 오른손잡이라서 한 번은 여기 아파가지고 이제 왼손으로 한번 마우스 써봐야겠다. 진짜 안 되지. 마우스 진짜 글씨보다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왼손잡이들은 두 개를 다 쓸 수 있으니까 부럽다 했고 저 같은 경우도 어쩌면
어렸을 때 이렇게 이분처럼 이걸 강압을 안 다녔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마우스는 진짜 왼손으로 쓰는 것보다 차라리 오른발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왼손 마우스가 진짜 힘들어요. 안 되더라고요. 다만 요즘은 그 스마트폰은 거의 다 이제 엄지로 막 그쵸, 따닥 그쵸. 두드리잖아요. 왼손으로 같이. 그러니까 좀 낫지 않을까? 아니 정프로님 두 손으로 타이핑해요? 아우 설마 지금 스마트폰도 이거 하세요? 우리 교수님? 당연하죠. 전 두 손인데 저는. 아하 교수님. 아, 이거 어떻게 이걸 해요? 돼요. 아유 이거 안 되면 아 어떻게 이걸로 자꾸 잘못 누르는데. 큰일 났다 우리 교수님. 네. 제가 전에 한번 그 주변에 물어본 게 있었는데 여기 어쨌든 5분 모두 다 오른손잡이신 거죠? 다 오른손. 다 오른손. 그런데 집에서 머리를 감을 때 샤워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들고 하는데 샤워기를 왼손으로 드세요? 오른손으로 드세요? 머리 감을 때. 샤워기를 저 오른손으로 잡는 것 같은데. 저 오른손으로 잡아요. 전 왼손으로 잡는데? 그래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워기를 네, 틀죠. 그 샤워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걸어놓을 때는 네. 상관없지만 들고 할 때는 내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아야 되잖아요. 액티브하잖아요, 훨씬. 그때 제가 이거 생각할 때 가설이 두 개예요. 하나는 정교성 가설. 오른손으로 세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힘 가설. 오른손잡이로 오른팔이 세니까 오른판으로 잡는다. 그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다가 한번 SNS에 올렸는데 제 주변에 거의 답을 안 해서 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제가 가정이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김용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샤워꼭지가 없었어요. 바게스를 담아놓고 이렇게 그때는 오른손으로 할 수밖에 오른손으로 없거든요. 이게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때 가설이 힘 가설이 맞다면 나이가 든 세대들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드는 것이 많지 않을까. 머리 이거 할 때는 꽂아놓고 하니까 양말 신으실 때 어느 발 먼저 신으세요? 양말 신을 때. 양말 신을 때. 나 오른발인 것 같은데. 양말 신을 때. 저는 별로 왼발 신경 안 쓰시죠? 왼발부터 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연관성이 없는 거야. 저는 오른발 먼저 신거든요. 근데 보면은 손잡이가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혹시 연관성이 있을까?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축구 선수들도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주로 있죠. 킥을 날리는 발이 네. 어느 쪽이냐. 근데 발을 쓰는 거랑 또 손 쓰는 거랑은 별개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왼손잡인데 킥 방향은 또 주로 오른발잡이로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전혀 궁금하다. 상관없을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대개는 오른손잡이가 오른발. 대개는 그렇죠. 근데 아까 언어 담당하는 쪽이 왼쪽이고 그 영향이라면 그러면 오른발과 오른손이 같이 가지 않을까요? 저는 오른손 오른발이에요. 저도. 오른손 오른발? 저도 오른손 오른발. 이거 우리 저기 설문창 하나 만들까? 축구 선수들 대상으로 조사해봐도 답들을 재밌을 주셔야 것 되는데 어떻게 자꾸 질문만 계속 하시니까. 그러나 하여튼 아마 오른손잡이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한 60만 년 전쯤에 왠지 추정이지만 추정이고요. 언어 기능이 좀 발달하면서 왼쪽 뇌가 조금 더 논리적인 그리고 사고가 좀 더 활발하게 개발이 좀 되면서 아마 오른쪽 손과 발이 조금 더 우세해지지 않았을까? 사회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압박이 이제 들어오죠. 사회적으로 더 예. 재생산이 됐고 이렇게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네. 곤충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게 실험을 하다 보면 곤충도 개체마다 이제 선호하는 게 있는데요. 진짜요? 네, 왜냐면요 개미들 같은 경우 실험해 보면은 오른쪽으로 주로 선호하고 왼쪽에 선호하고 있는데 뭐 특정 종은 주로 왼쪽으로 주로 가는 실험들이 많이 있고요. 개미도 사회생활 하잖아요. 네. 가다가 통을 가다가 영화 라디오스타 같은 데 보면 나온 건데 그게 뭐예요? 아, 좌측통행하고 좌측통행 그 아, 사회 서로 예절이 없냐고. 서로 이렇게 공중 도덕이 없냐고. 그렇구나. 계속 부딪히고 길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 맞으실 네, 때? 맞추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로 바로 왼쪽을 가는 식으로 이제 맞추시는 애들도 있고요. 곤충들 사냥할 때 사마귀를 보면 이렇게 손 내밀려서 하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그냥 무조건 먼저 날리는 애들도 있고요. 왼쪽을 먼저 날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새로 적이 나타나면 어떤 개체는 계속 왼손을 주로 쓰고 네, 날리고 어떤 네. 애는 오른쪽 날리는 먼저 게도 있고 종 내에서 예를 들면 거미들 중에는 그냥 무조건 왼쪽 먼저 쓰는 애들도 있고요. 네. 그래요? 근데 날리는 거 말고요. 곤충은 다리 6개잖아요. 전부 다가 왼쪽 오른쪽 성향이 있다는 건가요? 앞발이겠지. 앞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곤충도 인간들처럼 좌우 뇌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꿀벌 같은 경우도 춤도 다른데 이런 거 곤충들도 이제 뇌가 밝혀지고 있는데 보면 좌우 반구에서 발현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곤충 뇌도 반 나눠져 있어요? 나눠지지 않지만 하는 일이 달라요? 한 다른다 좌우 반구가. 네, 그래가지고 생기는 일들이고요. 곤충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생물들이 신기하다. 좌우가 반구 나는데 재밌는 것 중 하나는 이 달팽이들 보면은 달팽이? 얘는 시계 방향 반시 방향이 나눠져 있잖아요. 아 이게 꼬인 모양. 꼬인 모양이. 아, 예. 웬만하면 다 시계 방향이에요. 왜냐면은 시계 방향이 우성형질이에요.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 열성형질이라서 그렇게 되는데요. 반시계 방향이 나오면은 딱히 자세가 안 나와서 안 되고 짝짓기 자세가 안 나온다고요?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상대와 내가. 아 그래요? 네 몸체형이 달라서 반시계끼리만 만나야 돼요? 네, 반시끼리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같은 종에서 반시계 나오면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된 이야, 그 재밌다. 다른 종으로 아 생식의 가능성이 꼬인 방향에 따라 다르니까. 진짜 격리가 일어나서. 경기가 일어나요. 네. 이야, 재밌다. 그럼 반시계는 어찌
아무래도 개체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적어요. 반시계까지 만나면 진짜 반갑겠네. 반갑겠죠. 나는 이상한가 이러다가 드디어 짝을 만나고 심지어 자웅동체니까는 만나면 되는 거죠. 걔네들 암수가 나눠진 게 아니니까. 반시계끼리만 만나면 일단 만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은하도 이렇게 꼬여있잖아요. 아, 네. 꼬인 방향이 좀, 네, 이렇게 네. 좀 일관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진짜로 천문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질문인데 나선 은하들이 이제 소용돌이 치잖아요, 달팽이처럼. 근데 그게 시계 방향으로 꼬여 있느냐, 지구에서 봤을 때, 아니면 반시계로 꼬여 있느냐, 이게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구에서 봤을 때 나선팔이 꼬여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은하 원반이 이렇게 누워 있는지 뒤집어서 누워 있는지 그냥 그쵸, 이거로 네. 결정되는 거라서 아무런 경향성이 없어야죠. 없어야 되거든요. 그냥 랜덤하게 누워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2007년인가에 논문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슬로안 서베이라고 하늘 전역의 은하들을 쫙 관측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미세하긴 한데 7% 정도 반시계 방향 왼쪽으로 꼬여 있는 은하가 좀 더 많아요. 그건 이상한 네. 얘기네요. 그래서 왜 우주가 등방균일하지 않냐, 왜 비대칭하냐라고 해서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근데 없네. 전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 은하가 공전하는 방향을 생각하면 보통 이게 떠오르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위에서 북쪽에서 보면 이건데 네. 남쪽에서 보면 거꾸로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회전하는 방향이 지구에서 봤을 때 네. 다른 거는 정말 미스터리네요. 그렇죠. 우주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팽창을 하거나 물질이 모여들 때 완벽하게 균일하게 모이거나 진화한 게 아니라 약간의 방향성, 일종의 어시메트리를 갖고 비대칭성을 갖고 진화했을 수도 있다를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주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어디서 본 책에서 우주 전체가 회전 속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논쟁이 있었는데 우주 지금은 전체요? 네, 우주 전체가 각속도가 있는지 예. 그거는 지금까지는 명확하진 않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더 신기하네요. 네. 은하의 방향이 네, 달라고 맞아요. 있는. 우주 전체가 도냐 안 도냐를 갖고도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군요. 네, 그걸. 그럼요. 그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해,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뭐 뉴턴의 운동방정식 왼쪽 오른쪽을 구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는 방향이 달라야 될 아무런 근거가 물리학 이론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는 그런 게 보이는 게 그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우주 전체가 도냐 안 도냐는 우주에 한계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현재는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밖에 보지는 못했겠죠. 실제로 우주가 돌고 있다라고 하면 우주의 어떤 회전 중심도 있을 것이고 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는데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들은 다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무런 방향성은 없거든요. 근데 1900년대에서 중반까지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기는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 우주에도 그럴 이유가 없는데 특정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7% 건 정도. 천문학에서도 진짜 많죠. 그 진짜 이건 제가 무슨 루이 파스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는 비대칭이다. 파스텔은 천문학자는 아니잖아요. 우주 만드는 사람은 파스텔가 원래 과학자로 해서 미생물학자 하는 사람인데 요새 뭘 했냐면 광학 이성 질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처럼 우리가 이렇게는 포개지지 않잖아요. 이렇게는 되는데 이게 거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울에 비치면 3차 구조가 되면 거울상인 화합물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다른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너무너무 비슷해요. 당연히 뭐 조성 다 똑같고 근데 몸은 효소는 이걸 구분을 해요. 그래서 당류 같은 경우는 뭐 D 포도당만 쓰고 아미노산은 L폼을 쓰거든요. 다르겠어요. 생명체는. 파스텔가 그걸 보고 우주는 비대칭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냥 묘하게 지금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 말이 떠올라서 근데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리학의 기본 법칙 자체는 대칭적인데 대칭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드러날 땐 대칭성이 깨지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 천문학에서도 중요한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고 부르는 거라서 그게 깨져 있다는 것 자체가 물리학의 원리에 위배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물리학의 원리는 둘 다 허락하는데 그 생명체도 그렇고 일단 하나가 정해지면 그 반대로 가기는 어려운 것들이 워낙 많죠. 사실 뭐 우리 심장이 왼쪽에 있어야 할 이유를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네 분에게 과거보다 티셔츠를 좀 입혀놓으니까 훨씬 더 발언들이 적극적이고 아주 이야기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옷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